드디어 여기에 우리 집이 생겼네. 당신 소원 풀었네. 기촌하고 싶어 했잖아요. 경매로 집을 싸게 잘 받았어. 그러니까 그럼 이 집이랑 저기까지 우리 땅인 거죠? 그렇지. 여기 전부 다 우리 땅이지. 당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표정이네. 당연한 거 아닌가? 아, 좋다. 우리 집 그동안 잘 있었는지 볼까? 당신 집 잘 있네요. 걱정 좀 그만해요. 아, 요 옆에 텃밭 자리도 한번 가봅시다. 아, 여기는 뭘 심으면 좋겠노? 여보, 여보, 왜 그래? 저거 무덤 아니에요? 지난번엔 못 본 것 같은데. 글쎄,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주인을 한번 찾아보자. 가봐요. 난데없이 무덤이 있어요. 그러네요. 무슨 무덤인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아, 거기 군청이죠? 아, 여기 무덤이 있어서 주인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고읍면 888번지입니다. 예?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요? 난감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 무덤은 어찌해야 되노? 내년에 들어와 살려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에이. 저건 또 뭐고? 아, 작년에는 한 개인데 올해는 왜 또 두 개고? 오. 저 무덤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덤 주인 누군지 내가 꼭 알아내고 만다. 에이씨. CCTV라도 달아야겠는데요. 그러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아, 저 요 앞에 새로 집 지은 사람인데 거기 혹시 무덤 누구 집 무덤인지 아십니까? 거기 우리 집 무덤인데 아니, 거기 제 땅인데요. 거기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조상묘가 있던데야. 옛날 조상 무덤은 오래전에 다른 데로 옮겼고 우리 마누라가 2004년도에 죽었는데 그때 만든 무덤이지. 그 새로운 무덤도 있던데요. 아,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 그 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묻었어. 아니, 남의 땅인데 무덤을 계속 왜 만드시는 겁니까? 무덤 다른 데로 이장해 주세요. 거기는 대대로 우리 조상 무덤이 있던데야. 그리고 그런 데는 분묘 기지권 그게 성립한다던데. 그리고 당신은 여기 살지도 않잖아. 무덤 이장 절대 못해. 말이 안 통하네. 거기 제 땅이니까 연말까지 무덤 전부 다 이장하세요. 그럼 무덤 이장 비용을 내놓던가. 5천만 원 내기 전까지는 절대 이장 못해. 5천만 원요? 아버님, 저 왔어요. 아버님? 저 관계가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저 이 집 며느리인데요. 하나뿐이 없는 이쁜 며느리. 아이고, 며느리가 죽어서 새로운 무덤 쓴 거라면서요. 그럼 저 무덤은 가짜? 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당장 고소하겠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거긴 우리 조상묘가 있던 데가 맞으니까. 자, 조상묘 그리고 뭐 가짜 무덤이란 내용도 나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일단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진 씨는 경매를 통해서 땅을 취득하게 됐고
귀농을 꿈꾸면서 자주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에 묘지가 있음을 알게 됐고 1년이 넘는 수소문 끝에 이 묘지의 연고자인 정주영 씨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정주영 씨가 무덤 이전 비용으로 5천만 원이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죠. 예. 거기다 알고 보니 정주영 씨가 오기진 씨의 땅에 가짜묘를 쓰게 된 정황까지 발견하게 됐는데요. 묘지 이전을 원하는 오기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에 묘지가 들어선다면 참 이게 황당할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은 부동산과도 손해배상 전문이신 우리 김경덕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다른 사람의 땅에 묘지를 들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히 황당한데요. 네. 귀농을 꿈꾸는 오기진 씨의 예. 그 소중한 꿈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과연 남의 땅에도 무덤이 있다면 어떠한 권리가 있을 수 있는지, 즉 5글자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분묘 기지권.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분묘 기지권이란 아마 노년층, 중장년층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예. 이 젊은 세대에게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한자어니까 제가 한자로 풀어서 네. 설명을 드리면 무덤 분자에 무덤 묘자, 즉 분묘는 무덤이고요. 터기자에 땅지자, 그리고 권리할 때 권자입니다. 네. 그래서 무덤이 터 잡은 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그 땅에 대한 권리인데 이게 땅 주인의 그런 권리와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네, 크게 3가지 경우입니다. 예.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예.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 분묘를 점유했던 경우. 예. 세 번째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특약 없이 네. 토지를 처분하였을 때 분묘 기지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년간 시효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궁금한 게 지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 소유자는 승낙을 했는데 이전을 해서 취득한 사람은 그 예전 승낙의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르고 소유자가. 취득한 사람은 네네. 내 소유권을 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묘 기지권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요건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토지 이 소유권을 처분을 할 때 예전에는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그 분묘기지권의 승낙의 효력이 계속 승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는 이런 특약을 좀 두셔야 됩니다. 매수자는 항상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다른 사람의 땅에도 20년간 공연히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 취득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점유 취득하고 시효 취득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 이상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시효로 그 등기를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분묘기지권하고 상당히 유사하지요. 네. 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분묘기지권은 분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까지의 권리만 이제 인정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그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민법에도 뭐 조항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민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에도 분묘기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예. 이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통해 관습법상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된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는 딱 있으면 무덤을 철거하거나 이건 어떻게 이장이 안 되는 겁니까? 예,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무덤의 연고자라든지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이전을 시키려면 그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공짜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 예. 뭐 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예. 올해
2021년 4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예. 분묘 기지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2년 이상 그 지료가 연체가 되면 원래 성립했던 분묘 기지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구하면 그에 맞는 지료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정주영 씨가 만든 그 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도 분묘 기지권이 그럼 인정이 되는 경우인가요? 정주영 씨의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법에서 날짜나 숫자 나오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도 제가 중요한 날짜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입니다. 2001년 1월 13일. 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예. 약 20여 년 전 전면 개정이 되면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대로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예.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이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드라마 속 사연의 경우에는 정주영 씨 아내분이 2004년쯤 사망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이 분묘를 설치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분묘 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이제 2001년 1월 13일 요 날짜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주영 씨 며느리의 무덤은 지금 가짜 무덤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그러니까. 경우는 거의 불법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가짜 무덤은 보호할 가치가 없겠죠. 예. 제가 추측하건대 정주영 씨는 이곳 마을에 오래 사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분묘 기지권을 주장하셔서 보상금을 받았던 사례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 보상금이란 것은 분묘의 개수나 면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죽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가짜 무덤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짜 무덤을 만든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정주영 씨의 무덤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오기진 씨가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정주영 씨는 아마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그런 경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 또 시골길 가다 보면 무덤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플래카드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저런 주인을, 그 무덤 주인을 못 찾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장사법에서는 무덤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무연고 분묘의 경우에 예. 이 토지 소유자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최고하고 이렇게 공고 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고자를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고 기간 후 일단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일정 기간 봉안을 했다가 관할시장 등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묘를 쓰고 뭐 이렇게 그 장례를 지낼 때 좀 그 법적으로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장사법은 크게 3가지의 장례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매장이고요.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죠. 네. 하나는 또 화장입니다. 이렇게 불에 태우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장입니다. 일단 화장을 하고 난 뒤에 그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입니다. 예. 자, 시신을 물 속에 놓는 어떤 수장이라든지 언덕 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져서 풍화되게 만드는 풍장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이 죽으면 그 시신을 화장한 뒤에 뼈가루나 유골을 이렇게 강물에 막 흩날리고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죠, 네. 있죠. 사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연장의 형태로 정해진 장소에 묻어두셔야 합니다. 예. 흔히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시면서 나의 시신은 뭐 짐승밥이 되도록 뭐 해달라. 예. 혹은 뭐 나의 유골은 어떤 낙동강에 뿌려달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예. 후손들이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장래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게 처벌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지낼 때도 꼭 법을 지켜서 그렇죠 지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의뢰인 오기진 씨를 위한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우리 오기진 씨는 이 묘지를 이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사법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장에 신고하고 이 묘지를 이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분묘기지권의 소유자인데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이전하라고 한다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확인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네. 사실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은 대부분 시골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시골 곳곳에서 이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담당을 해보면 이 도시에서 오신 외지인데 이 마을에 오래 계시는 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덤이 얼마나 있었냐,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있었냐, 이게 쟁점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 마을 주민들 분들의 뭐 진술이나 예. 뭐 경험, 목격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분들이 다 마을 주민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지 소유자분들은 그 토지를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무인 항공기, 뭐 드론을 띄워서 뭐 촬영을 해둔다든지, 뭐 구석구석 무덤이 있는지 혹은 남이 와서 여기에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걸 꾸준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 토지 소유자분들도 내 땅 잘 관리하시고 평소에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